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신주인수권 정서가 오늘 이제 거래 마감일이었습니다. HLB 제약은 6% 넘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의 흐름부터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12% 강보합세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 0.11, 0.12% 강보합세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이라 러셀2000 같은 경우에도 0.20% 강보합세 흐름이죠. 자, 이 유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전일 미증시에서 이제 12월 달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요. 11월 달에는 이제 감산 이야기가 나왔고 12월 달에는 이제 또 정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유가가 빠졌다가 아니었다, 이런 어떤 해프닝성 어떤 이야기로 변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미쳤던 디즈니의 이 밥 아이거 CEO가 다시 복귀했던 부분들이 국내에도 이 드라마 관련주들의 어떤 영향이 좀 있었죠. 오늘 시가 내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또 이제 드라마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한가를 쇼박스, 뉴, 알로이스, 덱스트, 버키 스튜디오, 사마, 네트웍스, 이런 종목들이 초록번 미디어 이렇게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한국하고 중국 간에 이 OTT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국산 드라마 관련되는 부분 영화 서비스를 재개한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엔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일부 드라마의 어떤 흥행 시청률 상승과 더불어서 연동되어서 계속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준 총재들의 이사들의 어떤 발언들이 계속 이제 관심이 가면서 이번 주에 이제 11월 달 FOMC 회의록 공개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헤드라인에 좀 있고요. 여전히 이제 FTX 이제 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현금이 좀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계속 이제 자산화 시켜가지고 만들겠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디즈니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이제 이 채팩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분이 갑작스럽게 지금 해고가 되고 전임이 이제 CEO였던 밥 아이거가 지금 이전보다는 이제 연봉이나 이런 부분이 작습니다만 이렇게 복귀하면서 디즈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을 먼저 한번 보면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여전히 이제 1300원대, 50원대를 유지하면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좀 쉽지 않죠. 오늘 거래소에는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했고 코스닥 쪽하고 선물 쪽에서는 여전히 좀 매도를 하는 흐름이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투신이 좀 매수를 하고,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에서 집중적인 어떤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상승 종목보다 훨씬 많았는데 코스닥이 이제 2배 가까이 하락했는데 개인들이 좀 이제 매수를 해주는 어떤 모습을 보였죠. 자,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일단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 5거래일 만에 양봉이 나왔고, 제가 박스권 하단이 34,000원이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렸죠. 세 번째 박스권 5만원하고 45,000원의 박스권이 가장 강한 박스권이고, 45,000원에서 4만원이 그 다음 이제 박스권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윗단이 이제 4만원, 아랫단이 한 34,000원 정도 있는데 그 부근에서 일단은 거래량은 동반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양봉이 일단 나왔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6.88 정도, 여기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일단 계열사 중에서 일단 양봉이 하나 나와서 아직 일봉상의 추세 전환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계속 이제 눌렸던 부분에서
일단은 양봉이 나왔죠. HLB 생명과학은 한 2% 정도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뭐 가장 하두가 되었던 것은 메리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보시게 되면 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공매도가 엄청 많았어요. 이 공매도 어떤 매매 비중 보시게 되면 뭐 거의 두 자리 숫자로 이제 금융주주가 있던 상태에서 오늘 이제 상한가가 나왔죠. 여기 이제 뭐 3년간 이 주주 환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완전자회사 관련되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 전까지 이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눌렀다가 이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바로 이제 화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점상이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점상이고,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랫꼬리가 나와서 일단 상한가로 시작해서 이제 상한가를 또 마치면서 거래량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쇼커버링 이야기도 있고 뭐 이랬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공매도가 많은 어떤 종목들은 연말로 가면 보통 공매도 좀 준다든지 재료에 따라서 급등락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메리츠 증권에서 이번에 또 한번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오늘도 보면 HLB 생명과학은 매매 비중에서 공매도 관여율이 30%입니다.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거래량은 뭐 작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이제 매매에서 공매도 비중이 좀 높은 어떤 부분들, 최근에는 이제 신주일수권 정서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공매도의 어떤 차익 거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문의가 좀 많으셨는데요. 내일 되면 이제 신주일수권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가 이제 유상증자를 받지 않으실 분들은 저는 이제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이 5거래일 동안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큐움증권 기준은 보면 0337에서 이제 본인의 그 계좌에 들어왔던 부분들을 이제 잔고조회해서 지정가로 해서 이제 팔면 되는데요. 그 지금 한 5거래일 동안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많았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래가 뭐 1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신주인수권 관련되는 부분과 이 공매도와 이 차익거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장중에 계속 이제 나오면서 압박을 뭐 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급상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뭐 소폭 매수, 현물에서 기간 소폭 매수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은 일단은 양봉이 났을 때는 큰 어떤 이제 장중에 매수는 있는 건 아니고 소폭 매수로 일단 양봉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여율은 매매 비중은 여전히 이제 지금 두 자리 숫자가 11월 달 들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유중에 관련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11월 달 들어서 한 번도 21선 위로 못 올라가 있고 10월 달 이후에 한 번도 못 올라가서 계속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상태에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눌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 자체가 지금 작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세 흐름 자체의 어떤 ADX 지표 자체도 지금 계속 이제 플래팅이니까 이게 사실상은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강도는 약합니다만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작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올해도 이제 주가가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할 때는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이런 흐름들을 지금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월 달에 이제 선약남성환 관련되는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혁신치료제 관련되는 신청한 결과 여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유중 2차 이제 예정가, 그래서 1차 발행가하고 2차 발행가가 나오게 되면 이것 중에서
낮은 것을 이제 최종 발행가로 하죠. 그래서 이제 주가 부분들을 이제 가중평균해서 결정이 될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주가에 어떤 누름이 있었는데 이제 11월 달, 12월 달 되면 유중의 어떤 부동감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NDA 신청과 허가 관련되는 기대 모멘텀이 이제 장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어떤 가격단까지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유중의 어떤 부담 부분들을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끊임없이 이제 일단 반영을 하고 결국 이제 기존 이제 그 주주들의 어떤 유상 청약 관련되는 부분과 이 부분들이 어떤 식의 어떤 이제 청약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의 어떤 공모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주가의 어떤 열기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12월 달 이후에는 내년도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NDA 이제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봉이나 월봉 차트로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다중바닥 형태를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어떤 기대감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는 사실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과 선양남성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단 결과를 이제 확인한 어떤 시점이겠죠. 물론 이제 NDA를 언제쯤 넣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결과의 어떤 시점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기대감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제 거래량 관련되는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좀 반응이 나올 건데요. 아직까지는 이 거래량 부분에서 증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흐름에서 큰 변화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양봉들이 의미 있으려고 하면 가격단에서는 사실 이제 4만원대 가격,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는 부분들이 올라가야 이 어떤 박스권의 어떤 탈출에 관련된 어떤 시초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밑단을 본다라고 하면 내년도, 내후년도의 어떤 결과를 본다라고 하면 이 3만원권, 요 밑단은 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어떤 구간으로 좀 삼으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